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군산시정 뉴스입니다. 도내 50여 개 단체가 참여한 새만금 전북인 비상회의가 12일 전주 전라가명 앞에서 출범했습니다. 이들 단체는 윤석열 정부의 새만금 죽이기를 끝까지 저지하겠다며 다음 달 중에 만여 명이 참여하는 대규모 상경 집회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새만금 국제공항 정상 추진하라! 새만금 사업을 지키겠다며 도내 50개 단체가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출범을 알린 새만금 전북인 비상회의에는 경제와 종교, 시민사회단체 등이 모두 참여했습니다. 이들 단체는 윤석열 정부의 새만금 죽이기를 끝까지 저지하기 위해 항거해 나가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잼버리가 누구 한 사람의 책임도 아닌데 전북의 책임을 돌려놓고 거기다가 새만금 관계없는 새만금 재산까지 이렇게 대폭 삭감을 나는 건 말이 안 됩니다. 특히 새만금 잼버리 파행 이후 전북 책임론을 들먹이며 새만금 예산 삭감과 기본계획 변경에 나선 것은 명백한 지역차별이라고 규정했습니다. 이어 정부와 여당에 강력한 경고를 보내기도 했습니다. 건국 이래로 가장 정부 주도하에 큰 지역 차별이 자행되지 않는가 의심하지 않을 수가 없고요. 비상회의는 정부의 새만금 기본계획 변경 추진에 대해 새만금 개발에 발목을 잡는 행위로 봤습니다. 지난 1990년 새만금과 비슷한 시기에 착공된 중국 푸동지구는 경제중심지로 자리를 잡았기 때문입니다. 현재 새만금은 허벌판입니다. 반면에 푸동은 동양의 맨하탄으로 성장해 있습니다. 이와 같은 원인은 무엇보다도 개발 계획을 일관되게 추진했던 중국과는 달리 한국은 정권에 따라 사업의 성격이 바뀌어 왔기 때문에 앞으로 비상회의는 정부에 대한 대응 수위를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주 도내 정치권과 대응 방안을 논의한 후 다음 달 중에 만여 명이 참가하는 대규모 상경 집회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상경 집회를 통해 정치적 프레임을 씌워 자행된 새만금 죽이기를 막겠다는 방침입니다. 우리 하나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 전체 정부에 대한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예산이 정상화될 때까지 저희 전북 도민들은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정상화될 때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국회에서 심의되고 있는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서 새만금 예산 복원이 우선적으로 이뤄지지 않으면 도민들의 반발 수위는 더욱 확산될 전망입니다. 외국 기업이 새만금에 1조 2천억 원을 투자하기로 했습니다. 새만금 개발청은 외국의 한 기업이 새만금 2차 전지 특화 단지에 1조 2천억 원을 들여 생산시설을 짓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새만금청은 외국 기업과 오는 10월 초 투자 협약을 맺을 예정이며 현재 입주심사위원회를 통과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새만금청은 국내외 대기업 2곳도 새만금 투자를 타진하고 있는 가운데 올해 말까지 2차 전지 기업 투자는 10조 원 달성이 무난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군산 추가 경정 예산이 1조 7,770억 5천만 원으로 최종 확정됐습니다. 군산시 의회는 제258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당초 집행부가 요구한 1조 7,859억 6,200만 원 가운데 89억 1,200만 원을 삭감한 추경안을 통과시켰습니다. 행정복지위 10건 53억 2,400만 원, 경제건설위 12건 35억 7천만 원을 삭감했습니다. 또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1건 1,750만 원을 추가로 삭감했습니다. 국내에서 처음으로 자동차 대체부품 생산기업 협동조합이 출범했습니다. 자동차 부품 생산자 협동조합은 도내 16개 자동차 대체부품 생산기업이 참여해 13일 베스트 웨스턴 호텔에서 공식 출범했습니다. 자동차 대체부품은 순정부품과 성능, 품질은 동일하고 가격은 40% 저렴한 국토부 인증 부품입니다. 이들은 K오토 파츠라는 단일 브랜드를 사용해 제품을 생산, 판매할 예정이며 유통과 판매까지 공동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현재 도내 자동차 대체부품 생산기업 38곳 가운데 16곳이 조합원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5달 동안 활주로 공사로 폐쇄됐던 군산공항이 15일부터 운항을 재개했습니다. 주한 미 공군의 활주로 보수 공사가 마무리됨에 따라 하루 2차례 군산과 제주를 오가게 되는데요. 10월부터는 이스타 항공도 하루 2차례 제주행 항공기를 띄울 예정입니다. 5개월 만에 열린 군산과 제주 하늘길. 인적이 끊겼던 군산공항 대합실이 이른 아침부터 북적입니다. 부산에서 살고 있는 사람으로서 군산까지 편하게 30분 만에 와서 1시간으로 또 빠르게 제주까지 갈 수 있다는 점이 되게 편리하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군산에 오랜만에 비행기가 떠서 가족끼리 제주도 가니까 즐거울 것 같아요. 제주도에 가려면 다른 지역 공항을 이용해야 했던 도민들의 발걸음이 가볍습니다. 너무 좋죠. 저희는 전주가 고향이라서 부모님도 아직 계시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자주 다니고 그러는데 엄청 불편했어요. 근데 이렇게 했다고 그러니까 아주 너무 반갑고 좋아요. 주한 미 공군의 활주로 보수 공사가 마무리됨에 따라 진에어가 15일부터 하루에 2차례씩 군산과 제주 간 운항을 시작했습니다. 진에어는 오전 9시 40분과 오후 4시 50분에 군산공항을 출발합니다. 지난 2020년 진에어와 함께 운항을 시작했던 제주항공이 국제선 운영으로 전환하면서 2년 전 운항을 중단해 횟수가 4차례에서 절반으로 줄었습니다. 하지만 이스타항공이 3년 반 만인 다음 달 1일 재취항에 나설 예정입니다. 이스타항공은 하루 2차례 운항하며 항공권 판매를 시작했습니다. 이스타항공은 오전 10시 55분과 오후 5시 55분 군산공항에서 출발합니다. 지금은 진에어만 2편 운항하고 있지만 이스타항공이 재취항하면 모두 4편으로 늘어나 1일 생활권 시대가 다시 열렸습니다. 코로나 그런 것도 있고 군산공항 그 공사 그런 문제로 인해서 조금 하늘길이 많이 감소돼서 좀 불편함이 있었는데 다시 군산공항도 재개하고 해서 하늘길이 좀 원활하게 돌아갔으면 하는 바람이고 증편되면 전라북도 저희 도민으로서는 더욱 더 좋은 기회가 될 것 같아가지고 더 많이 증편됐으면 좋겠습니다. 지난해 40만 9천여 명이 이용한 군산공항. 미군의 활주로 공사로 끊겼던 항공기 승객 수요가 다시 살아날지 관심이 쏠립니다. 군산시가 2024년도 생활임금을 1,550원으로 결정했습니다. 이는 올해보다 260원 오른 금액으로 월 급여 기준 220만 4,950원입니다. 올해보다도 5만 4,340원 올랐습니다. 또 정부가 정한 내년도 최저임금의 월급여 환산액보다 14만 4,210원 높습니다. 시 생활임금 심의위원회는 지난 8일 물가 상승률과 소비자 물가지수 등을 고려해 생활임금액을 결정했습니다. 군산에서 재배한 엿기름 전용 보리 품종이 식품업체와의 계약 재배로 550톤이 납품됩니다. 군산시 농업기술센터에 따르면 올 가을부터 엿기름을 생산할 수 있는 해미 품종을 전국에서 처음으로 계약 재배합니다. 계약 재배 규모는 110헥타르에 걸쳐 이루어지며 국내 전통음료 가공업체에 550톤이 납품됩니다. 한편 엿기름 전용 보리 품종인 해미는 지난 2006년 농촌진흥청에서 육성한 품종입니다. 군산시가 청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를 지원합니다. 시는 지난 7월 26일부터 전세금 반환보증에 가입한 군산시 거주 무주택 청년에 최대 30만 원의 보증료를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은 전세보증금 3억 원 이하, 연소득 5천만 원 이하의 만 18세에서 39세입니다. 희망자는 행정복지센터로 방문해 신청하면 됩니다. 갈대가 무성했던 만경강 새창이 연꽃공원에 연꽃잎들이 가득합니다. 또한 공원의 한반도 지형도 선명하게 볼 수 있는데요. 주민들이 연꽃공원을 직접 가꾸면서 가능해진 일입니다. 2016년 정비 사업을 통해 조성된 한반도 모형의 연꽃공원. 코리아 둘레길의 서해랑길 군산 53코스에서 볼 수 있는 공원입니다.
지리적 한계와 한정된 예산으로 오랜 기간 동안 관리가 되지 않고 갈대가 무성했지만 지금은 연꽃잎들로 가득합니다. 주민들은 지난 3월부터 직접 연꽃공원 가꾸기에 나섰습니다. 대야면 주민자치위원회를 중심으로 갈대 제거, 연꽃 식재 등을 추진했습니다. 관리하는 주체가 없고 방치하다 보니까 갈대만 무성하고 참 여기에 그래도 자원이라면 자원인데 이렇게 방치하는 것이 안타까워서 이 주민들과 이 지역의 주민들과 함께 여기서 개발을 이렇게 좀 연꽃도 심고 갈대도 뽑고 연꽃도 심고. 지난 8월에는 이장단 협의회, 새마을 협의회, 의용소방대 등 9개 자생단체가 봉사단체를 구성하고 한반도 지형을 지역별로 더욱 체계적으로 만들었습니다. 주민들은 연꽃공원 변화에 놀랐습니다. 주민 한 사람으로서 이렇게 내 방치했던 것이 다시 되살아나가지고 이렇게 화려한 그 연꽃이 이렇게 조성되었다는 것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주민들은 앞으로도 연꽃공원 가꿈 활동을 계속하기로 했습니다. 화면에서는 우리 주민들의 바람대로 연꽃마당이 시민의 휴식공간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시 유관부서랑 협조해서 꾸준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대한민국 지도와 이런 연꽃과 이런 주민들의 뜻을 이어서 스토리를 예쁘게 만들면 지역의 이 대야면의 명소가 되지 않을까, 그런 깊은 뜻을 가지고 저희도 같이 우리 관하고 우리 민이 함께 힘을 합치면 주민들이 직접 가꿔 나가는 연꽃공원이 주민들의 바람대로 휴식 공간으로 재탄생할지 기대됩니다. 공공배달앱인 군산 배달의 명수에 할인 쿠폰 이벤트가 진행됩니다. 군산시에 따르면 오는 18일부터 22일까지 QR코드 활용 이벤트가 진행되며 선착순으로 500명에게 만원 할인 쿠폰을 지급합니다. 또 군산 시민의 날을 기념해 오는 20일 시청 광장에서 배달의 명수 부스를 운영해 SNS 이벤트를 진행합니다. 이번 이벤트에 참여하면 210명에게 3,000원부터 만원까지 할인 쿠폰이 지급됩니다. 군산 대야면 옛 주조장 추억드락 체험 프로그램이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시에 따르면 추억드락의 발효식품 체험 프로그램 참여자는 모집 인원 52명을 넘는 75명이 신청했습니다. 프로그램은 막걸리 만들기와 빵 만들기 등으로 이루어졌습니다. 한편 추억드락은 지난 2021년 농촌 중심지 활성화 사업으로 만들어졌습니다. 군산 수산물 종합센터는 2023년 수산물 원산지 표시 우수시장 콘테스트에서 전국 최우수 시장으로 선정됐습니다. 시에 따르면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이 주관한 이번 콘테스트에서 군산 수산물 종합센터는 원산지 표시, 위생, 친절 캠페인 추진, 원산지 표시 특별 집중 단속 등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한편 이번 콘테스트는 수산물을 판매하는 전국 전통시장과 도소매 시장을 대상으로 개최됐습니다. 다음은 읍면동 소식입니다. 군산시 서수면 행정복지센터는 13일 유한회사 바다향이 착한 가게에 가입해 인증 현판을 전달했습니다. 유한회사 바다향은 수익의 일부를 지역의 어려운 이웃을 위해 후원하게 됩니다. 군산시 나운일동 행정복지센터는 유한회사 더원 FNC에서 11일 김치찌개 255팩을 기탁했다고 전했습니다. 기탁받은 물품은 나운일동 소재 사회복지시설에 전달될 예정입니다. 이것으로 군산 시정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